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고 빠르게 정답을 확인하며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정작 무엇이 옳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곤 합니다. 성공을 위한 정답은 도처에 널려 있으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타인을 이기기 위한 논리는 정교해졌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는 용기는 희귀해졌습니다. 모두가 정답만을 외치며 타인의 확신을 공격하는 이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한 노인의 목소리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스승이라 부른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무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아테네가 왜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던 노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는 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의 잔을 기어이 들이켰는지. 서구 철학의 뿌리이자 질문하는 인간의 전형.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의 석공 아들로 태어난 소크라테스는 번듯한 외모나 화려한 수사학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용맹을 떨치기도 했으나 중년 이후 그의 전장은 칼과 방패가 있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광장, 아고라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궤변과 논리로 무장한 소피스트들이 득세하며 진리보다는 승리를, 성찰보다는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던 시대였고, 그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기묘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으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정의, 용기, 사랑과 같은 가치들이 정작 논리적인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임을 폭로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무지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의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깨우는 삼파술이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불쾌한 가시였습니다. 그가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신탁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자만하기보다 오히려 당혹감을 느끼며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알려진 정치인과 시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나 대화하며 소크라테스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은 최소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일한 선은 악이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라는 신념 아래 그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민주정이 흔들리자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그들의 권위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의 기성세대가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해졌고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70세의 노인이 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타협했다면 벌금형이나 추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이 아테네라는 거대한 도시의 잠을 깨우는 등의 와 같은 존재임을 당당히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그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축복 중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른다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마저 철학적 사유로 승화시킨 그는 유죄 판결 이후 제자들이 준비한 탈옥의 기회마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철학적 원칙을 죽음 앞에서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99년 그는 슬퍼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독배를 마시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가 아닌 영원한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대를 바꾼 혁명가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낡은 옷을 입고 광장을 배회하며 사람들을 귀찮게 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긴 이유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파멸에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가르침은 효율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정직했고 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죽음마저 기꺼이 받아들였던 한 인간의 선택. 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소크라테스 편을 마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